안녕하세요. 승려학원에서 해석여고 담당하고 있는 나탈리입니다. 해석여고 1학년 2번 중간고사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수는 전체 29문제였고 선택형이 20문항, 그 다음에 서답형이 9문항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서술형이 40점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서술형이 이제 좀 관건이었고, 시험 범위는 교과서 2과, 그 다음에 부교재 18개 지문, 그 다음에 이전처럼 동일하게 3월 모의고사 듣기평가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역시 듣기평가는 거의 이제 딕테이션 위주로 나왔고요. 다만 이 듣기 출처 문항들의 난이도가 조금 상향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답형에서. 뒤에서 이제 자세하게 들여다볼 텐데, 일단은 이전에 주어졌던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배제되었고, 아이들이 그냥 통으로 받아 적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이번 시험에서 요약문 형식이 좀 더 많이 나왔어요. 이전보다. 그전에는 요약문 형식은 한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3문제 해서 객관식 하나, 그 다음에 서술형 2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빈칸 변형 유형도 조금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지문들 전반적으로 문법상 당연하게 숙지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주요 표현과 주요 문장들이 완벽하게 암기가 되어 있었어야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리 다니는 친구들은 스파를 열심히 해야 시험 대비에 철저하게 준비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은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암기라든지 빈칸, 그 다음에 주요 문장, 영작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그 순간에 그냥 암기해서 넘어가는 그냥 이 시험을 그냥 치러내는데 급급해서 하기보다는 내신 대비 때는 조금 더 이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고 이걸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는가를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제대로 이해하면서 숙지하면서 시험을 치러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 예시 한번 들여다볼게요. 듣기 출처였고요. 학력평가 2번 듣기 문제였던 그 문제를 변형시켜서 출제가 된 부분인데 빈칸이긴 한데 이게 서답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전에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단어 개수를 정해줬었어요. 그래서 이 빈칸 안에 몇 개의 단어가 들어가는지 해서 그 문제들도 사실은 한 빈칸당 단어 두 개, 세 개, 그리고 많으면 네 개,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단어 개수를 전혀 주지 않았어요. 이거는 사실 수업 시간에도 영어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미리 좀 힌트를 주셨던 부분이기는 하시거든요. 이게 힌트를 주셨다는 게, 이 부분이 나올 거야 라고 짚어주셨다는 게 아니라 어떤 형식으로 나올 건지를 좀 언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어 개수 알려주지 않을 거고 그냥 통으로 비워놓을 테니까 너희들이 그냥 다 써야 해 라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듣기 지문들을 일일이 다 분석을 하면서 주요 표현들, 주요 어법들 짚어주기는 했었지만 이게 뭐 이렇게 듣기 자체에 대해서 이제 친구들이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또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들려주니까 듣는 대로 쓰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냥 듣는 거에만 의존하게 되면 관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물 흐르듯 흘러가는 이 발음 속에서 복수형 S라든지 그 다음에 뭐 비교급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답 보시면 역시 A 빈칸에도 관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 B 빈칸 같은 경우도 There should be stricter rules라고 되어 있는데 strict라고 쓰는 오답률이 꽤나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rules 같은 경우도 S를 빼먹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런 이 두 개를 적어야 하는 이제 각각 2점씩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서술형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스펠링 하나 틀렸다고 해서 뭐 점수를 좀 깎아주고 부분 점수를 주고 이러지를 않아요. 해석여고가. 그래서 웬만하면 완벽하게 써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어 문제 예시를 들여다보시면 객관식 12번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어휘를 찾는 그런 문제였긴 했는데 일단은 출처는 부교재인 마스수능 문법어법 기본 13강의 5번 지문에 해당하는 지문이 변형돼서 출제가 됐고요. 어휘 문제인데 지금 원문에서 있는 그대로 나오지를 않았어요. 단어를 다 동의어로 변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1번 보기와 정답인 5번 보기를 제외하고 2, 3, 4번 보기의 어휘를 동의어로 변형시켰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원문에 있는 단어가 아니네 하면서 암기만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답이 될 확률이 좀 높죠. 그리고 이제 오답률이 조금 높을 거로 예상되는 보기가 4번인데 이제 다른 단어들은 그래도 품사가 같은 품사들로 변형이 되었지만 4번 같은 경우에는 품사를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 원래 capt의 목적격 보어 자리니까 형용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왜 PP 형태가 들어갔지? 하면서 이거를 그냥 이거 틀렸다 하고 오답으로 체크했을 가능성이 조금 발생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은 분사도 형용사죠. 그래서 activated나 active나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같은 표현이고 옳은 표현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어휘를 사용한 5번 보기가 저 아래에 있음에도 4번에서 이게 답이다 하고 읽고 5번 보기를 확인을 안 하고 넘어가는 순간 그냥 실점이 돼버리죠. 그런 문제였고 그 다음에 객관식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 들여다보시면 이제 빈칸 추론인데 단순하게 이것도 암기만 했던 친구들은 조금 난감했었을 그런 문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원문의 내용을 변형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 빈칸 내용 자체는 막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이제 출처가 교과서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교과서는 또 부교재보다는 조금 쉽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초반부터 제가 이제 처음부터 진도를 좀 교과서는 일찍 빼놓고 부교재를 좀 더 심도 있게 좀 다루는 편인데 교과서는 좀 반복도 좀 더 하고요. 그래서 교과서는 내가 좀 완벽하다라고 생각했던 친구들도 일단은 변형으로 나오면 당황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기에 내가 외웠던 그 표현이 없네? 그럼 뭘 찾아야 되지? 이러면서 조금 더 시간이 또 소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문에는 빈칸의 부분이 We didn't know anything about baking인데 이 didn't know anything about baking을 다른 표현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을 찾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Had no clue about baking. 이게 이제 정답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도 저희가 스파를 통해서 주요 문장으로 달달 암기를 시켰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변형이 됐기 때문에 틀리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었겠죠. 일단은 저희 친구들은 다 맞았을 거로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답형 6번 문제를 가보시면 빈칸 추론입니다. 근데 이제 객관식이 아니라 서답형으로 나왔고요. 일단은 빈칸이 두 칸이죠. 그래서 A칸, 그 다음 B칸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이제 보통은 해석요구가 서답형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주어진 단어를 배열만 해야 되는 경우에는 해석을 주지 않고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서 뭐 어휘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어휘를 변형해야 하거나 이런 영작 또는 서답형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주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서답형 6번 같은 경우는 해석을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해석 없이 그냥 보기에 각각의 이제 A와 B에서 주어지는 이 어휘들을 보고 내용을 추론해서 물론 이제 이 부분도 교과서 내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내용은 완전히 숙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긴 했지만 일단 그냥 문제만 들여다봤을 때는 내용을 추론하고 그 다음에 앞뒤 맥락을 따져서 이 어휘들을 사용해서 완벽하게 어법에 맞는 표현을 작성을 해야 했었다라는 점에서 조금 까다롭게 느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변형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주요 표현을 완벽하게 숙지한 친구들은 무리 없이 썼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서답형 8번 마지막으로 좀 들여다 볼게요. 보시면
요약문인데 앞에서 처음에 유형 분석했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요약문이 3개 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선택형, 객관식이죠. 그 다음에 2개가 지금 보시는 이 서답형 8번이랑 동일하게 서답형 7번이 동일한 유형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약문에 빈칸이 빵빵 뚫려 있고 여기에 알맞는 어휘를 그냥 적어야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보기가 주어진 것도 아니고 본문에 있는 단어를 활용해서 그냥 어법에 맞게 쓰라고 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의미만 맞아서도 안 되고 이 요약문 안에 이 어법에도 들어맞아야 하는 표현을 골라서 써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요약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꽤나 걸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휘가 어느 정도 좀 잡혀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이 부교재 지문에 대해서 완벽 숙지가 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썼을 법한데,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 마지막 이 문제에서 조금 고민하느라 시간을 좀 썼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A는 disappearance, 그 다음에 B는 released가 정답이었습니다. 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대비를 시키면서 내용 숙지도 철저하게 시켜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어법 문제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해석여고가 그전에는 조금 어법 문제 위주로 많이 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또 어법으로 나올지 모르고 어떤 문제가 어휘로 출제될지 모르고 어떻게 변형될지 모르고 좀 종잡을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해석여고 스타일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유형들은 있지만 어떻게 변형이 될지 모른다라는 게 좀 친구들이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대비하면서 좀 막연하기 때문에 더 공부하면서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냥 폭넓게 다각도로 지문을 들여다보면서 스스로 또 분석도 해보고 선생님 분석 수업과 나의 분석과 한번 또 복기를 해보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필기한 것들을 제가 좀 필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필기한 것들을 다시 좀 들여다보면서 또 필사를 또 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해석여고 대비해서는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 승리여학원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스파 정말 성실하게 앞에서도 말했지만 열심히 해야 사실은 해석여고 점수를 내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스파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규 수업 때도 어휘를 좀 열심히 쌓아놔야 이것이 또 내신 대비에도 연결이 돼서 대비를 잘할 수가 있는 바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고등학교 장기적으로 멀리 보면서 지금부터 조금 탄탄히 쌓아갈 준비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시험 대비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분석을 궁금해서 들여다보시는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 또 한번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는 거라서 단순하게 그냥 중학교 때처럼 외우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학생들 격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